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제공하는 위클리 민들레 시간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의 이슈를 좀 골라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지은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자, 민들레 김성진 기자. 네, 안녕하세요. 유일한 취재 기자 네. 나오셨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취재하고 있으니까. 되게 오랜만에 봬요. 그러니까 네. 한 달 뭐 네, 네. 네, 현장 취재 기자입니다. 자, 요새 이제 광복절 전후해서 이제 윤 대통령의 인사 그리고 각종 발언들이 또 뭐 극우적인 발언들, 뭐 반국가적인 뭐 이런 식의 용어를 써가면서 아주 국민들을 좀 갈라치게 하고 지금 굉장히 국민들을 지금 화나게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용산 총 덕분에 뭐 밀정이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 지금 하여튼 분통이 터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얘기들 나누기 전에 우선 오늘 그 전해진 소식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지금 그 고시엔에서 일본 고시엔에서 그 한국어로 된 교가가 울려 퍼진 일이 있습니다. 그 화면 한번 좀 먼저 보실까요? 네, 교토국제고. 네, 교토 국제고등학교죠. 제일 한국인이 많은 학교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자, 한국어 가사가 나오니까, 교가가 나오니까요. 잘 보시죠. 한국어로 된 노래가 나오니까 좀 짜릿하죠. 오늘 혹시 중계 봤습니까? 저는 오늘 밑에부터 진짜 인터넷에 올라가지고 봤는데 이게 굉장히 승리도 독점이었다면서요? 오늘 9회까지 0대 0이어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9회 말에도 뭐 이제 질 뻔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넘기다가 이제 10회 이제 그 승부치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무사 1, 2루 주자를 놓고 서로 쳐가지고 득점을 내는 건데 이제 교토국제고가 먼저 2점 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였던 간토 다이이치고에서 네. 1점을 내고 마지막에 이제 그거를 투수가 딱 삼진으로 막는데 야 거의 좀 영화나 만화 보는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극적으로 이겼고 요즘 이제 아까 이창호 선배가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본의 어떤 그 밀정과의 앞잡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이 친일 정국에 어쨌든 한국어 교가가 좀 울려 퍼져서 그런지 인터넷에서도 뭐 축하한다는 반응들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고시엔 경기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전국에 뭐 3,000개가 넘는 고등학교에서 네. 이제 그 출전을 해가지고 거기 지역에서 이제 이긴 팀들만 또 다시 49개 팀인가 붙는 거죠. 그래서 본선에 49개 팀이 올라가는데 이게 토너먼트여서 한 번 지면 바로 탈락이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선에 올라가는 것만 해도 뭔가 꿈의 무대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뭐 10번인가 연속으로 이겨야 우승한다고 하더라고요. 토너먼트를.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확률상 아주 뭐 낮다고. 한 번도 안 지고 끝까지 다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지금 대단하네요. 근데 교가 있잖아요. 교토 국제고 교가도 네. 좀 굉장히 민족 주체성이 좀 살아있는 것 같은 가사예요. 그죠? 맞아요. 그렇죠. 가장 처음이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기 이제 사절까지 다 나오네요. 나오네요. 저기. 네. 자, 일본해가 아닙니다. 동해바다입니다. 네.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 야마토라는 거는 이제 일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옛날 야마토 정권이나 뭐 이런 거 의미하는 그다음에 거 거룩한 우리 조상의 옛적 꿈자리 저게 그러니까 그
일본도 결국에는 한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만든 나라다 이런 의미가 좀 뉘앙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네. 보여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사절에 보면 결국에 이제 대한의 자손으로 뭐 새로운 교망 뭐 저런 이야기를 뭐 저도 처음 본 저 단어는 어쨌든 그런 이야기 있는 거 보면은 이제 뭐 조선인이 넘어가서 조상의 땅을 세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이죠. 예. 근데 지금 NHK에서 이제 전국에 중계를 했는데 좀 약간 민감한 부분은 좀 약간 교가를 바꾼 건가요? 저는 이제 NHK 월드를 못 보고 출근하는 바람에 이제 컴퓨터로 봤는데 야후재팬에서 나온 걸로 이제 봤는데 한국어는 정상적으로 동해로 돼 있는데 이제 그 일본어로 자막은 그러니까 동하고 한국어하고, 의하는 그 일본어 표시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동해에. 한국의 학원도 한일 학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NHK도 똑같이 아마 나갔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그 전 교장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보면은 저게 그 교과가 한국어로 돼 있어서 일본 구급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교과를 일본어로 바꾸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랑 전부 반대를 해서 그냥 한국어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 한국어 가사, 교과 가사는 그대로 나간 것 같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학교가 학생 수가 159명밖에 안 된대요. 그 중에서 야구부가 특화돼 있어서 61명이 야구부라고 하고 정말 많네요. 네. 야구하는 학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 약간 야구 특화 학교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인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K-팝 이런 거에 관심 많은 일본인 학생들도 많이 들어온다고. 근데 뭐 학교도 대부분은 좀 일본인이라고 그렇게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사실 이제 이긴 거는 이긴 건데 또 이제 한쪽에서는 또 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꼭 기뻐해야 되나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거 보면은 지금 출전한 선수들도 대부분 일본인 선수 아닌가요? 그렇죠? 뭐 이번에 뭐 61명 뭐 아까 말씀하신 야구부 중에 제일 교포가 3명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출전해서 경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안 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경기한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일본인 선수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관심을 이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광복절에 그 기미가요가 나오는 마당에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뭐 밀정이니 뭐 용산 총독부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 말 가사로 된 교가가 나왔다 이러니까 거기서 뭔가 쾌감을 느끼고 뭔가 더 울컥하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딱 그 결과 뜨자마자 저희 이제 민들레 식구들 있는 톡방에다가 속보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연합뉴 속보를 읽었는데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그 기미가요로 그 일진이한테 광복절 한 번 당했는데 역전을 한 방 했다 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 비슷하구나. 그러니까요. 자, 기미가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기미가요가 일본 국가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KBS가 더군다나 광복절날 그게 방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비 부인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게? 네, 맞습니다. 그 나비 부인 또 뮤지컬이 원래 그 미군 장교랑 일본인 여성의 이야기다 보니까 기모노 입고 연출하는 대부분이라는 화면에 나오듯이 이제 이거를 영시 자정에 틀었다는 게 상당히 좀 저는 실수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실수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송을 편성하고 이럴 때는 그날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 어떤 방송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런 걸 당연히 다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했다? 저는 절대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때 이제 태극기가 뒤집어진 태극기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광복절 경축식 바로 직전 프로그램에서 기상예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 오탈자 이런 거를 보거나 할 때 딱 눈에 띄는 게 뭐 앉는 이런 거 돼 이런 식으로 잘 틀리는 게 딱 눈에 가서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극기 같은 경우에 딱 보면 건공감리가 좀 어려우니까 맨날 그거 3개, 4개, 3, 4, 5, 6 이걸 항상 약간 습관적으로 보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 주관하는 방송사들 있잖아요. KBS나 MBC나 큰 방송사들은 광복절 행사의 어떤 한 축인데 그런 디테일까지 당연히 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태극기를 보면 제일 처음 보이는 게 이게 맞나? 이게 딱 먼저 보이거든요. 태극기 우리 예전에 그릴 때 그거 굉장히 그 신경 써서 이렇게 그리게 하잖아요. 그럼요. 그죠?
안 그려봤어요 태극기? 아, 많이 그렸죠.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태극기 그리면서 행복했던 게 이제 부탄, 멕시코 이런 데 보면은 용 그려져 있고 독수리 그려져 우리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네, 잘 그릴 수 있다는 거에 항상 행복해가지고 지금도 가끔 머릿속 그려봅니다. 내가 아직 잊지 않고 있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공공감이 틀렸다는 게 조금 이 KBS 정도면 그래도 입사할 때 저희 막 이렇게 기자 입사하고 이럴 때 막 10,000명씩 몰리는 거의 뭐 169 회사인데 네.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했다? 이거 참 좀 용납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저도 실수로 안 보이고 이게 뭔가 알고 이런 거 아닐까? 이걸 몰랐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KBS에서는 지금 사과를 한 거죠.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미가요 등거하고 태극기 뒤집힌 거 이거는 네. 사과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같은 날 저녁에 이승만 찬양 다큐를 또 방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방영 하여튼 뭐 KBS 문제였던 것 전반적인 같습니다. 분위기가 또 이런 또 만약 실수라고 하더라도 그런 또 분위기가 그런 거 만들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아마 긴급 안건으로 뭐 하여튼 제재를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 같아요. 네.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어떻게 네. 제재를 하는지 좀 뭐 중징계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최근에 이제 독립기념관장에 뭐 김영석 뉴라이트라고 하죠. 네. 이 사람 임명하고 심히 김태호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그 중일마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랬었죠. 중일마 발언 내용이 뭔가요? 한번 볼까요? 중요한 거는 일본의 마음이다. 네.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약간 이게 어느 나라 그러니까요. 아니 어느 나라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누가 내 새끼를 때렸는데 그러면 때린 사람 불러다가 너 사과해. 진정으로 사과 안 하면 진정으로 사과하라고 한다든지 배상을 받아낸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내 새끼 맞은 내 새끼를 뭐라고 하는 거죠. 네. 야 이해해야지. 뭐 그렇지. 이런 식이 제가 사과 마음 없는데 받아서 뭐하니? 그렇지 맞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광복절 행사가 쪼개져서 지금 했잖아요. 네. 정부에서는 어디서 했나요? 세종문화회관에서 한 네, 거죠. 정부에서는 세종문화. 그다음에 광복회 중심으로 이제 야당 의원들은 백범기념관. 네. 저도 가봤습니다. 네. 거기서 나눠서 했고. 자, 뭐 쪼개진 이유가 뭡니까? 쪼개져서 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해가지고 철회하라 그랬는데 네.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광복회가 이제 따로 한 거거든요. 근데 김영석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여기서 굳이 뭐 이제 이야기 안 해도 다 국민들 아실 것 같아요. 같습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네.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독립기념관장에 독립의 의미를 어떤 왜곡하는 그런 사람을 앉혔다는 거는 마치 일본 사람을 앉힌 것 같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죠. 저는 이제 경찰 출신이잖아요. 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비슷한 느낌인데 저희가 검사로부터 원래 지휘를 받다가 수사 네. 지휘를 네. 받다가 이제 몇십 년 동안 독립을 주장을 해서 드디어 독립을 했어요. 했다. 검찰로부터. 네. 검사 지휘가 사라졌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 수사권의 총지휘자인 네.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사 네. 출신을 그렇죠. 검사 출신을 임명을 한 거예요. 똑같네요, 똑같아. 네, 네. 경찰관들이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정순신 검사였는데 네. 검사 네. 출신 변호사였는데 그 이제 아들 다시 학폭? 네 학폭 때문에 물론 결국은 물러나지. 이제 네. 철회가 됐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그렇죠. 이거는 네. 일관돼야죠. 그렇군요. 아니, 이건 정말 네. 그 민족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다. 약간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쪼개진 건데 대통령실 저는 태도가 좀 재밌었거든요. 네. 이게 딱 보고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가 공식 행사다. 네. 그러니까 쪼개졌다. 이게 문제가 사실 이런 행동을 이런 사람을 임명을 했고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돌려라는 어떤 국민적 분노가 있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한 건 상황 인식이 없고 반쪽짜리로 하니까 반쪽 아니다. 온전한 행사다. 우리가 오리진이야. 이런 걸 말하는데 이 사람들 도대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걸 공감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좀 애써 들더라고요. 무시하는 거 공감능력이-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말고도 네. 지금 최근에 인사들 보면은 좀 걱정스러운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낙년 원장.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 이분이 이제 낙성대 경제연구소 네. 잘 아시잖아요. 네. 예, 반일 종족주의로 종족주의. 사람 열받게 한. 네. 이 연구소가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쌀 수탈해 간 걸 이제 수출했다. 수출했다고. 기가 예, 막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출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로서 네. 이제 똑같은 이제 주장을 그 책 보시면은 그 보면 안 되는 책이고 이제 보시면이라고 제가 보고 싶지 않아요, 대신 진짜. 봤더니 네. 아주 보고 싶은데 예, 참았습니다. 예, 참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기사 때문에 대신 조금 봤더니 인세를 보태주기가 싫어요. 거의 네. 이 책의 공동 저자들이 하는 주장들이 이제 한국인은 거짓말을 잘하는 종족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위안부나 근데 독도 이야기가 되게 허구라는 거를 뭐 대놓고는 안 하는데 읽으면 딱 그렇게 신민사관에 그냥 네. 흠뻑 젖어 있는. 아유, 식민지 근대화주의 뭐 그렇죠. 이런 거. 1920년대 문화 통치할 때 일본도 이렇게는 생각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좀 심각한 책입니다. 예. 그다음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김광동 이분도 뭐 위원장인가요? 이분은 뭐 너예요, 그렇죠. 이분 과거사회 위원장인데 이분은 뭐 이제 인터넷에 너무 뭐 많이 나와서 뭐 잘 알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이분의 발언보다는 제일 재밌는 게 이분은 과거사위원회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죠. 근데 본인이 거기 아, 그렇죠. 근데 거예요? 그걸 임명했더니 냉큼 가셔가지고 그런 분이 갔는데 네. 과거사 정리가 돼서 과거사 이제 해체시키는 거죠. 아니 정말 일관성 있네요. 정리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아, 그렇죠. 과거사위원회를 정리시키기 위해서. 아니 여가부 장관을 여가부 폐지하겠다는 사람 보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일관성 있네요. 그러니까 네. 이 정부에서 좀 그런 식의 인사를 하지 않았나.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배용 위원장을 보냈네요. 예, 이분은 지금 잘 안 알려졌는데 네. 민들레에서 예전에 뉴라이트 정리할 때 이제 한번 들어갔었던 인물인데 이분이 이제 그 박정희 이승만 독재 미화하는 그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죠. 그 역사 뭐 그것 가서 국정화 네, 추진할 네, 때 네. 그때 이제 앞서셨던 분인데 본인한테 아. 뉴라이트냐고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부정하시는 네, 네. 그런 분이거든요. 다들 김영석 관장도 아니라고 아니라고 부정을 했다고 하던데 하더라고요. 이분이 역사 관련돼서 이제 했던 유명한 발언 중에 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는데 우리가 근대화에 실패한 것은 준비 없이 근대의 흐름에 따라 밀려왔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된 분인데 또 이분이 재밌게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그 초대 관장을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셨대요. 이게 네. 신청을 하셨는데 광탈하셨다고 서류에서. 다행이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정상적인 네. 사람들이 네, 봤구나. 네. 하여튼 그렇게 지금 문제가 좀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이 있고. 예. 네. 그다음에 국사 편찬위원장 네. 허동현. 이분도 유명하죠. 홍범도 때 이제 발언이 알려져가지고 공산주의 세상을 꿈꾼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호국강성의 요람인 육사에 존치된다는 것은 육사생도 입장에서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사의 그 해석을 담당하는 이 편찬위원회에 간다는 게 정말 심각하네요. 아주 아니, 심각한 분입니다. 예. 저는 요즘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우리도 헌법수호청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독일에서는 1950년도에 네. 헌법수호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나치 같이 나치 수호, 찬양. 예, 찬양 네. 이런 것처럼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들을 이제 뭐 규제한다든지 감시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헌법수호청장이 올해 어떤 기고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적들을 위한 특별 허가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한국형 헌법 수호청을 만들어서 이런 뉴라이트 같은 사람들 뭐 그 친이를 미화한다든지 건국절 얘기를 한다든지 식민지 근대화 이론 얘기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정말 좀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러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 같은 분께서 이제 국회 가셔서 이런 거 만드셨어요. 보내주십시오. 아니 이런 분들은 갑자기 지금 아니 이제 와닿네요. 아니, 다시 일본이 또 점령하고 이런 걸 또 반대하지 않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렇죠. 있다면 그렇죠? 지금 일제 시절이 좋았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일본 덕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그렇죠. 됐다 이런 그렇죠. 말을 하는 그러니까. 상황인데 우리가 그때 수출을 이렇게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자위대가 오면 뭐 일장기를 흔들 것 같은 분들 정말. 예. 자 동북아 역사재단 박지향 예. 이사장인가요 이분도? 예, 이분도 이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게 원래 그 저희가 알다시피 중국의 뭐 역사공정, 뭐 동북공정 맡고 일본의 역사회국 맡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분이 이제 듣자니까 이제 서양학 공부를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양사 이쪽을 공부하신. 서양사요. 네, 이제 그런 분이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에 온 것도 좀 재밌는데 아. 이분이 되게 재밌는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아니 왜 사람을 보내도 서양사 한 사람을 동북아 역사재단이 그러니까요. 제대로 아는 근데 사람들은 뭐 올 리가 그럴 없으니까. 수도 있는데 뭐 네. 역사 통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극과 통한다고. 근데 이분이 그 아일랜드 쪽 뭐 연구를 하셨는데 네. 이제 아일랜드 그 식민지 수탈을 이제 영국에 이제 네. 아일랜드 지배를 그렇죠. 당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그 수탈을 옹호하는 그러니까 아. 이제 아일랜드파 낙성대 경제연구소 느낌으로 아. 이제 연구를 하셨고 이분 제가 이번에 이제 기사 쓰면서 문화일보에서 대담하시는 거를 이제 읽어봤는데 네.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3.1운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그 뭐 저항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5.4운동이 우리보다 크지 않았나요? 그래요? 뭐 이런 말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이분이 하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 민족 지도자들이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운동을 해야지 명분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아일랜드 예를 들어요. 아일랜드에서는 영국 국왕을 모시자고 자치를 허락받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친일해서 이게 천황의 명을 받고 살자라는 이상 현실주의 파가 있고 그다음에 네. 끝까지 싸우자는 이제 이상주의 파가 있었는데 현실주의 파가 이겼대요. 네. 이걸 봐라 얼마나 잘 사냐 그래서 어머.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명분을 왜 내세우냐? 도덕군자가 아니라면 운동가라면 현실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3.1운동은 현실을 못 본 이상주의 운동이다. 라는 대박이네요. 이야기 돌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3.1 예. 운동처럼 그런 이상적인 거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일제하에서 편하게 그렇습니다. 살았어야 했다. 이 얘기 하는 그러면 거잖아요. 정확하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동부아 역사재단에서 이사장을 오 진짜 기가 차는 예, 분이에요. 기가 차는 일관됩니다, 분이에요. 일관돼. 예. 아니 어떻게 이런 분들만 다 끌어모았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분이 또 이제 이사장 하시는 중에는 일본이 과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의 인식을 우리 젊은이들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까지 하시고 젊은 사람들한테 일본이 사죄하지 않는다는 거 가지고 말하지 말라 이거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광복회는 그 행사를 따로 했다 그래가지고 본처에서 지금 감사를 나간 건가요? 네, 감사를 하겠다는 감사까지 했다고 건가요?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감사까지 하고 예전에도 한번 60 민주화 그 저기 뭐래요 60 저기 60 항쟁 항쟁. 때도 한번 행안위 그 산하기관에서 광고 한번 했다고 윤석열 탄핵 집회 관련돼서 감사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거의 뭐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그냥 좀 반기를 드니까 감사를 들어갔고 이제 추가로 최근에 나온 소식이 그 광복회 말고 이제 특정 단체를 하나 더 만들겠다고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역사 관련된 단체를 뽑을 건데 뭐 대부분은 뉴라이트 이제 단체가 아마 만들어지겠네요. 이제 그렇게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남은 유라이트들 다 모아가지고 단체 하나 또 정치 만들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감사 이유가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거예요?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거 네. 어떻게 뭐 감사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근데 그 광복회장이 누굽니까? 이종찬 씨 이종찬 아닙니까? 회장. 네. 그렇죠. 이종찬 씨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뭐 밀접한 관련이 그렇죠. 있고 정치 코치도 한 거 아니에요? 네, 사실상?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요? 그 친구 이철우 교수, 이철우 교수. 교수가 이철우 교수랑 친구고, 원래 윤 대통령이랑 친하죠. 네, 그래서 그 아버지처럼 음. 본인이 멘토 모셨던 뭐 분이다. 이러다가 네, 그러죠. 멘토. 네. 근데 그렇게 어쨌든 간에 했었는데 이종찬 회장이 지금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네. 지금 뭐 광복절 행사도 따로 열고 대통령 퇴진 요구까지 했었나요? 네, 아, 그랬었죠. 그때요, 저는 이제 갔었거든요. 백범 기념관에 네, 갔었는데 저도 봤었는데. 그때 정말 그 오신 분들이나 발언하시는 분들이 정말 되게 분노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종찬 광복회장님하고 김감년 광복회 독립영웅 아카데미 단장님, 지금 고려대 교수님이신데요. 네. 그분이 이제 연단에 서서 이제 연설을 하셨었는데 두 분 다 분노를 이렇게 탁 억누르는 게 진짜 완전 느껴졌어요. 그리고 김감년 교수님이 윤 대통령은 친일 기조를 버리고 옳은 길을 가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대통령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청중들이 옳소 하고 막 대통령 뭐 물러나라 막 이제 이런 얘기, 타도 윤석열 막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감사를 하겠다는데 명백한 보복성 조치죠. 그렇죠. 예. 네. 그때 가서 보니까 그 이제 건국절 논란이 있을 때인데 네. 이게 건국절이 아니고 1919년이 건국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이 배웠는데 네. 그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조금 다 널리 이제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분들이 뭐 보수거나 그러니까 약간 뭐 진보적인다거나 뭐 그런 분들도 꼭 아닌 거잖아요. 사실 이종찬 씨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꼭 이렇게 뭔가 정치 색깔 같은 걸 입혀가지고 정치 중립 위반이니 뭐니 하면서 스스로 팽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음. KBS에서 이제 기미가요 틀고 태극기 거꾸로 뭐 내보내고 지금 그거 말고도 지금 독도 조형물들이 철거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점점 그러니까요. 독도를 지우고 있다. 이래서 너무 처음에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잠실 안국역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 시청역, 뭐 이태원역, 광화문역 뭐 다 해당 대상이었다고. 아, 그래요? 아 예, 그렇게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도 지금 철거를 이미 없애고. 한 거죠. 이미 한 거죠. 네, 네. 예. 저는 이걸 보면서 누가 시키지 않았으면 이렇게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전쟁기념관을 관할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서울교통공사에서 각 역들을 이제 관리를 관리하는 하잖아요. 거죠. 네. 근데 보통 이제 공무원들이나 공단이나 이런 데에 계시는 분들은 네. 굳이 시끄러운 일을 안 만들려고 그렇죠. 해요. 그렇죠. 예. 네. 긁어부스럼이고 괜히 이제 주목받는 거 싫고 이러니까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뭐 언론에 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걸 없애라 누가 시키지 않았으면 저는 그렇죠. 이렇게 시키면은 일률적으로 이제 그 공문 나온 거 있으면은 이제 보관해 놓고 네. 그렇죠. 근거 자료는 네. 이제 보관하면서 이제 철거하거나 했겠죠. 네. 자기 나중에 책임 좀- 면피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저는 또 놀라운 게 그 군 정신전력 교재에 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썼잖아요. 네, 그렇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 때죠. 이게 와, 충격이었죠. 그것도. 완전 예. 일본 예. 주장을 그대로 그리고 그것도 있었잖아요. 외교부 그 일본 개항 있잖아요. 그 책에서도 독도 아, 부분 다 드러내고 다 삭제되고. 하고 이게 일련의 과정들이 보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너무 좀 지금 그 중첩돼서 벌어지는 것 네. 같습니다. 평화의 예. 소녀상 철거 챌린지 네. 이런 게 또 있어요? 그 반일 단체인데 뭐 위안부법 뭐 철폐 뭐 이런 단체인데 이 친구들 뜰 때 보면 항상 우길기가 근처에 있더라고요. 어. 3.1운동, 저 3.1절 때 제가 한 2번 매해 갔었으니까 취재하면 이 친구들이 꼭 저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반드시요 그러는데 거기 가면 우길기 들고 다니는 친구들 나타나가지고 네. 사람들 되게 열받게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평화의 소녀상 철거 챌린지라고 그래가지고 네. 마스크로 얼굴에 뭐 철거 써진 걸 이렇게 올린다거나 검은 봉지로 소녀상을 가리고. 씌운다거나 뭐 흉물 써진 팩 이게 한국인들인 거죠? 한국인인 거죠. 예. 저는 이제 한국인이라고 부르기 싫고 이제 뭐 토착외구나 반민족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네, 하여튼 네, 그런 분들이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운동을 좀 하고 있다. 얼마 전에 차에다가 그 저기 우길기 달고 다니는 사람들 나왔었잖아요. 예, 예, 그랬었죠. 그 사람 나중에 조사하면 정신적으로 좀 약간 문제가 있는 사하고 결론이 났는데 정신 그 건전한 사람들 맞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산에서 그때 우길기 있을 때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 보니까 인터뷰 보면. 예. 아니, 그래서 그런지 지금 독도 밀약 가능성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 독도를 넘긴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궁금한데. 근데 우리 그 심리적 완전 마지노선이 다른 건 뭐 다른 것도 참아서는 안 되겠지만 네. 독도 건드리면 진짜 못 참는다 이런 그런 건데. 거죠. 야, 독도 우리 땅인데. 독도 우리 왜냐하면 지금 땅인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독도 영토 수호훈련을 지금 굉장히 비공개로 그렇죠. 축소시켜서 했다는 네.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렇죠. 김 기자 잘 알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국방부 출입할 때 보면은 네. 상하반기 연례적으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항상 이거 홍보를 하고 우리가 독도 방어를 이렇게 잘했다 네, 그러고 네. 그리고 이건 제 자랑이지만 제가 통신사 있을 때 네. 일보 날렸던 저희 일보 날리는 게 로이터 출신이 아시지만 특종한 거 아닙니까? 이제 2019년에 독도 방어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뭐가 이상해서 취재를 해보니까 그때 이지스함을 출동을 네. 시키고 막 특공대에다 육군 태워가지고 막 내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특전사들이 막 저기 사진 나와요. 저렇게 이제 독도를 직접 간 게 저게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독도 방어 훈련 할 때는 통상 이제 항공기랑 함정 위주로만 움직이는데 이제 직접 저렇게 내려갔는데 저게 언제적 사진이에요? 저게 2019년 때 그러니까 그 일본이 수출 규제로 문제를 일으켰을 아. 때 한국에서 서부전. 처음 독도 방어 훈련을 아주 강력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멋지다. 우리의 보여줄 때인데 이제 우리의 위상을 보여줄 때 이름도 바꿨죠. 그때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그때서 대대적으로 하여간 정부에서 훈련해서 아주 전 신문에서 그냥 그렇죠. 일면 통으로 때릴 정도로 저렇게- 이렇게 훈련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비공개로 숨어서. 했다는 건데 그 과거에도 사실 한국 정부도 일본이랑 관계 때문에 독도 방어 훈련을 시나리오로만 하는 그러니까 전쟁 연습 컴퓨터로 한다고 네네네.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시나리오로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비공개로 했다고 해서 좀 기사들을 보는데 뭐 함정이 있다고 하는데 몇 대인지도 안 나와 있고 되게 하여튼 좀
로우키로 홍보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실제로 이거 한 건지 맞아요. 안 그것도 했을 의심이 들어서 이제 국방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네. 좀 해주세요. 네. 하여튼 뭐 좀 그렇습니다. 취재도 네. 추가 취재도 좀 네. 하시고 네. 지금 왜 이제 독도 미래학 가능성 얘기가 나오냐면은 지금 독도 영유권에 대한 공개적 주장을 우리 정부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지난 6월 도쿄지사 선거에서 독도는 일본 땅 이런 그 포스터를 붙였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일본 관방성 관방성. 자료에는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네. 명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독도를 은밀하게 이게 공동 작전 구역화하면서 일본에 은밀히 넘길 계획을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뭐 지금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독도 미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 신원식 장관이 최근에 일본 가가지고 맺었다는 그 각서 있잖아요. 한미일 네. 안보협력, 네. 뭐 안보 프레임워크 그 협력 각서 내용에도 그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공동화 이야기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가 이제 라디오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국방위원이니까 네. 국방위에서 보여줘라라고 하는데 보여주질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내용이 뭐 뭘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그러네요. 내용들이. 네, 그렇죠. 그 내용에 그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하철에서 독도 조형물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네. 뭐 책자에서도 사라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반항도 우리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고 한미일이 이렇게 뭔가 밀실에서 조용히 뭔가 협약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불안감이 있고 그런 추정을 하게 만드는 좀 그렇죠. 요인이 뭐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죠. 안 보여주니까 더 수상하잖아요. 네, 뭔가 맞습니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정보 공개도 잘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요즘 정말 아. 비공개 너무 많은 것 네, 같습니다. 그러게. 정말. 지금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이제 광복절 경축사 정말 해괴하기 그지 없는데 네. 그 내용면으로 봤을 때도 그 사용한 단어들 네. 굉장히 좀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좀 거북한 단어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저는 뭐 어떤 게 저는 일단 처음 딱 봤을 때 쭉 읽었는데 일본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어. 이거 보면서 이거 광복절 축사인데 우리가 맞습니다. 예. 북한으로부터 독립됐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온통 북한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저가 그렇죠.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네, 것 같아요. 네. 다들. 네.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요. 네. 제가 예전에 광복절 경축사를 네. 뭐 분석해 본다고 전두환 때부터 쭉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읽었는데 내용이 되게 뭐랄까 충실합니다. 그냥 뭐 전두환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는 안 쓰는구나라고 느꼈는데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6.25 기념사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자, 얘기하신 대로 일본 얘기가 없어서 네. 지금 이 3.1절 경축사하고 광복절 경축사 일본 미디어들도 굉장히 열심히 그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미디어도 지금 이번에 좀 약간 놀랬다는 의외라는 반응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지금 일본에 마이니치 대한 네. 아까 그 신문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마이니치 신문에서 이제 그 광복절 우리 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축사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목이 이겁니다. 한국 대통령 연설에 일본 비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없다는 자체가 일단 깜짝 놀라 뉴스인 거죠. 네, 이게 그 뉴스인 거죠. 내용에서는 이제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과 관련한 생각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높이 평가를 해주는 그렇죠. 행복한 일본. 자, 국내에서는 낮은 평가, 네. 일본에서는 높은 평가만 거예요. 일본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대통령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니 근데 경축사에 337 독트린이라는 게 나온 거죠? 네네 그렇다고 이제 337 독트린이라고 하는데 좀 명명이 좀 촌스럽지 않나요? 337 박수 아니야? 박수 아니에요. 그 옛날에 영구와 땡칠이 할 때 땡칠이 부를 때 이렇게 치는 건데 일단 너무 후지고 네. 생각하는 것 자체도 이 내용이 네. 이제 저도 뭐 우리 김진호 에디터가 또 분석하고 뭐 정세현 장관이랑 박선원 우리 의원이랑 네. 분석 비슷하게 하시던데 김일성 조국 통일 3대 혁명 역량 강화론 이걸 이제 그대로 표절했다고 해요. 표절했다고요? 예, 이제 그래서 이게 오. 이제 요약하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광복절에 말한 그 337 독트린의 세 가지 핵심이 이제 국내 통일 가치관 역량을 확고히 하고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변화를 이끌어서 국제사회 연대해가지고 이제 흑수 통일하겠다 네. 나오네요. 이야기인데 정말 그 옆에 비슷하네요. 그대로 보시면은
뭐 사회주의 건설 잘해가지고 강화하고 남조선 반대죠. 남조선 인민들 각성을 진짜 시켜가지고 국제적으로 단결하자. 똑같은 내용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 표절을 또 하셨네.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이런 게 김일성 왜 저 나왔을까요? 네. 3대 혁명 강화 역량 강화론 저게 언제 나온 겁니까? 김일성이 사망한 게 지금 어. 10년 됐는데 너무 옛날 걸 갖다 베낀 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 근데 이런 네. 썰이 있다면서요. 네. 이 뉴라이트들이 예전에 운동권 하다가 NL계에 네. 있다가 이제 전향을 해가지고 네. 뉴라이트로 갔는데 그래서 옛날에 하던 거 때문에 이제 그 가락으로 그대로 아. 국제사상 공부했던 가락 그 그대로. 사람들 네.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러면? 그랬다는 그렇구나. 썰이 있던데. 근데 그 뒤로 그렇죠. 공부를 안 하셨나 봐요. 그렇죠. 공부를 더 안 하시고. 네, 왜냐면은 왜 안 했냐 그러냐면 이거를 나중에 우리 손자 아닙니까?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이 작년에 그 당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네. 다 폐기해 김일성의 유언을 버리고 아, 그래요?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국가로 이렇게 바꾸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김일성 이야기 때만 해도 남조선 소통이라다 이런 거였는데 너는 적대 국가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네, 네. 사실 이제 그 북한에 계신 손자도 버린 건데 버리다가 또 갖다가 주워다가. 그대로 주워다가 쓰신 거 보면 뉴라이트 분들께서 공부를 좀 안 어떡하지? 하시는 거 아닌가 좀 그러니까요. 반성하셔야 된다. 아유, 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죠. 네. 네. 2차장인가요? 1차장인가요? 1차장입니다. 일차장. 이분이 어쨌든 간에 광복절에 이제 일본에 대한 그 뭐 사과 요구나 이런 게 없다고 하니까 아까 얘기한 거 있죠. 네, 네. 중일마. 중일마. 예. 그리고 또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일 국교 수립 이후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 뭐 사과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사과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 그거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김태효. 사실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말로 네네네. 나왔는데 아 그렇죠. 고위 관계자로 말 나왔죠. 나왔는데 네네. 김태호 맞습니다. 된 거예요? 네, 저도 그냥 몰라서 궁금해서 대통령실 취재하는 기자한테 네. 민들레는 아직 뭐 대통령실 취재 같은 못하니까 사람이었구나. 네, 물어봤더니 이제 김태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고위 관계자라는 거는 어느 급 이상의 고위 관계자로 지금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안보실 1, 2차장이나 수석 정도, 수석 비서관 정도 돼야 차관급 정도는 차관급 정도 돼야 차관급 이상은 고위 관계자. 고위 관계자로 해주는 편이죠. 언론에서. 그리고 정말 웃긴 게 네. 이렇게 화면 온브리핑 할 때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을 때만 그거잖아요. 네. 그 김태훈 거고 똑같은 상황인데 화면 끄며고 고위 약간 관계자. 옆으로 간 고위 관계자 이거거든요. 저는 김태효 이분이 그리고, 네. 핵심이라고 들었어요. 아, 뉴라이트의 그래서 핵심. 저도 이분이 이제 밀정이 아닌가 많은 아. 의심들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간첩 그 수계 정도로 친일적인 어, 분이잖아요. 명예훼손 예전서부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아니 그러니까 그- 피로감이 쌓였다는 말이 이게 일본 사람들이 피로감이 쌓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우리가- 일본 분들이 일본이 우리가 그걸 왜 피곤하다. 걱정을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근데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일본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게 네. 이게 우리가 피곤해한다고 느껴야 된다는 게 사실 일본은 자기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서 네. 뭘 한 이 것도 산 것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자발적인 사과도 아니었고 사실 우리는 처음에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증언을 하고 네. 그거에 자기들도 못 이겨서 고노담화 발표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그것조차도 아베 정부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베 내각 이후로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끊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수십 차례 사과해서 피곤하다고 그거는 그때 이야기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보통 국가가 하고 있는 일본에서 뭘 했는가, 네. 구구 세력이 뭘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건데 네. 김태호 그러니까 대통령 고위 고위관계자 이야기 고위관계자분의 네. 이야기는 좀 어폐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그런 걸 생각하면. 아니 일본 사람들의 그 피로감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너무 피곤하잖아요. 지금 아. 대통령 때문에 너무 피곤한데 정말 작년에 그 네. 강제동원 이후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우리의 피로감도 좀 걱정을 해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일제 36년 정말 그 수탈 당하고 맞습니다. 엄청나게 고생하고 독립군 독립활동 네. 하신 분들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근데 무슨 사과하는 게 그게 뭐 피곤해야 한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만한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일제로부터 수탈당한 게 아니라 일제로부터 수출당했다잖아요. 36년간 수출당하고. 아니 아. 그 일본 생각을 할 게 아니죠. 네. 이 정말 어느 나라 선열들과 정말 어느 나라 대통령실인지 참 궁금합니다. 위안부로 정말. 끌려가신 분들 이분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할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자 김태효 이 사람이 그 한일 군 상호군수 지원 협정 네. 이런 거
추진할 수 좀 의심을 하고 있다는, 있는 거죠. 네, 그 악사라고 하는 그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인데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일본에서 이제 우리한테 전쟁이 있을 때 물자 등을 지원한다는 거고, 그 물자는 어차피 그 일본의 오키나와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 유엔사 후반기에서 다 오거든요. 그 일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걸 이제 명분으로 한반도에 접근할 수 있다 이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일본이 한국에 접근하려는 두 가지 축이 이제 흔히 안보 쪽에서는 지소미아 정보를 공유하는 한 축이 있고, 네. 물자를 공유하는 이제 악사, 이게 아까 말했던 지소미아도 상호 추진을 한 거죠, 김태호 씨가. 그렇습니다. 예, MB 때 이제 지소미아를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쫓겨난 게 이제 김태호. 아. 예, 지금 현재 1차장이시고, 그 양반이 지금 와서 지소미아 유지되고 있으니까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추진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심들을 할 수 있는 정황들이 지금 매우 많은 거죠. 지금 현재 한미일이 훈련을 자꾸 하고 일본 군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일본에 군대가 없으니까요. 네, 일본 자위대. 자위대가 독도 근해에 와가지고 훈련을 하고, 한미일이 뭐 프리덤 엣지 훈련이니 뭐 이런 걸 하면서 서로 이렇게 처음으로 합동으로 신호를 맞춰보고 이런 것들이 그런 상황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닌가. 또 때마침 내년에 한일 뭐 수교 60주년이라면서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일사년이라고 다들 뭐 일사조약 이야기하시고 그러던데, 정말 그럴 만한 협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걸 좀 추진하는 거 아닌지 계속 의심하고 좀 추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왜 이렇게 우리가 지켜보고 감시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 진짜. 대통령의 여사님만으로도 피곤한데. 아니 그리고 지금 자유대가 지금 독도 근해에서 계속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상황은 저도 체크는 안 해봤는데 몇 차례인지 모르겠는데 꽤 많이 좀 훈련을 해가지고 제주도 남방이나 네. 아니면 독도 동해근 동해 쪽에서 상당히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닌가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진짜 것 같습니다. 독도 지키기 이런 거 운동 좀 해야 될 것 아,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진짜 뭐 여름 휴가를 독도로 간다거나 네. 근데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광복절 경축사에서 또 짚을 게 반자유 반통일 세력, 검은 선동 세력, 뭐 이거 뭐죠? 뭐 누굴 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대통령은 사이비 지식인들이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해서 유통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그 19일 날 국무회의 발언도 굉장히 맞습니다. 자극적인 다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용이 있나요? 국가 분열 맞아요. 항전 의지를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국문을 않나요? 분열. 요거는 이번 이제 경축사 이야기고. 경축사죠. 네, 아, 이거, 예. 작년 이야기 이따가 뭐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이거 작년 거네요. 작년 경축사. 겁니다. 네. 예. 공산주의 작년도 되게 웃겼어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란 말이 네. 작년 경축사부터 나오기 시작한 건가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나 반국가 세력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때 저 얘기 나오고 나서 바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공산 전체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용산 전체주의가 문제다. 이런 맞아요, 얘기 많이 맞아요. 나왔었죠. 그런 반발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진짜 이게 재밌는 게 저희가 바로 뭐 아까 화면 나왔으니까 잠깐 그냥 이야기 그냥 좀 넘어가면 다시 한번 보죠.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그 앞에 화면들 좀 보여주시면은 그 맨 앞으로 하나만 더 가주실래요? 이게 이제 윤석열이 이거 출마했을 당시의 이야기거든요. 네.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이념 편향적인 주창가를 부르다 망했다. 네, 네. 이념하지 말자. 네. 그 다음에 화면 넘겨주시면은 그 대선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좀 그럴 듯하죠. 와서도 네. 지금 멀쩡합니다. 2022년 네, 7월 네. 정권 초반에도 장차관들 워크숍 해가지고 만나 술 먹은 거죠. 술 먹으면서도 이념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그쵸. 이런 이야기를 네. 하다가 저기만 해도 작년부터 저기만 해도 제정신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 이야기 지금 8월 28일 작년 이제 8월인 건데 광복절 경축사 충격을 주고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이런 이야기를 뭐지? 하거든요. 저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선 취임하고 나서 1년 맞습니다. 세 달 정도 예. 지났을 때 요때가 이제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문제되고 아. 이런 시즌인 건데 네. 그다음에 뭐 캠프 데이비드 이야기 나오고 네네. 요런 시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들이 뭐 모종의 여러 가지 좀 정책적인 의도까지 가지고 그래요? 뭐 들어가는 거 아닌가 뭐 싶습니다. 그렇게 똑똑하진 않을 것 같은데. 종교 같기도 한데 뭐 아니 그냥 저는 그냥 단순히 처음에는 이제 그 민주당이나 이쪽을 야당들을 전부 다 막 이념 철진한 이념에 빠진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민생을 하겠다 했는데 민생이 바닥을 치니까 그냥 다시 이념으로 간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네. 충분히 뭐 여러 가지 포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폭설까지는 아니고 섞여 있다. 그렇게까지 똑똑하진 않을 네, 것 그런 같고 것 같습니다. 그냥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했는데 네. 성적이 바닥을 치니까 야 그냥 인성이 중요하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간 것 같은 느낌. 그러고 나서 더 재밌는 건 이제 10.11 재보궐 강서구청장 재보궐 때 지니까 네. 또 민생이 중요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때 국민이
항상 옳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게 얘기하지 맞습니다. 않았어? 네. 국민이 항상 옳다고 그쵸.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 정말 저게 진심일 거를 바랐는데 그렇죠. 다시 돌아왔구나 싶었죠. 그때는. 네. 근데 총선 끝나고 나서도 그랬잖아요. 네. 국민 민심을 받들겠다 이런 얘기를 받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뭐 전혀 아니니까. 네, 다시 돌아와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국무회의 때 국론을 분열하는 뭐 반국가주의 세력이 네. 있고 반국가주의. 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뭐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방법을 강구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런 보면 얘기들인데 왜 그때 이제 을지 훈련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럼 이게 좀 나온 상황이 좀 너무 뜬금없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을지훈련 그런 거. 제가 이제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네. 공무원들이 다 을지훈련 하잖아요. 을지훈련이 물론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하는 거긴 한데 아, 그래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를 대비를 해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정하고 네. 그때 경찰은 뭘 하겠다. 예를 들어 뭐 네. 유언비어가 유포된다든지 막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치안을 유지하겠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처음에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 다 하거든요. 평화를 지켜야 되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전쟁에서 우리 국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는 거지 이렇게 항전 의지를 불태우자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는 거잖아요. 전쟁을 하자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 항전 의지를 불태울 사람들도 지지율로 봤을 때는 한 30% 밑으로 있는 건데 그분들을 이렇게 한다는 그분들이 나머지 70%를 뭐 이렇게 뭐 축창으로 찌르라는 건가요? 뭔가 되게 의미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넘어서 북한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다. 그래야지 한미일 동맹이 뭔가 명분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한미일 동맹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일본과의 어떤 굴종 외교, 그러니까 일본과 친일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전쟁 분위기를 부추기는 거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한미일 동맹을 하고 싶으니까. 한미일 동맹을 하기 위해서.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국무회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된다. 우리 사회 내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압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반국가 세력들이 있으면은 잡아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국가보안법이 하고 하면 형법이고 되지. 그렇죠. 처벌을 해야 처벌하면 돼. 되죠. 하면 되는 이런 거지.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언론의 자유를 탄압을 하고 입을 틀어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아까 없죠. 말씀하신 그런 전쟁, 뭐 한미일, 일본 동맹 이런 또 큰 차원 전략적인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내치요를 이용하는 그렇죠.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군부독재 시절에도 군사 훈련이나 뭐 어떻든 네. 북한과의 위기를 과도하게 조장을 해가지고 공포 분위기 공포분이 조성해서 조성해서 이제 그럼 통제하기 쉬워지니까 시민들 네.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그래서 되게 과하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위협을 되게 극대화하는 것 같고 훈련할 때도 사진 보니까 뭐 공산당 아웃 뭐 이런 거 걸고 그래요? 예, 그 PPT에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한겨레에만 있더라고요. 저 사진 넘겨보시면 예, 여기네. 요건데 아. 을지훈련할 때 저런 거를 막 하더라고요. 길에서 상당히 저는 이제 저걸 보면서 그런 좀 의도들이 있지 않나라는 가장 아니, 대한민국의 쉬운 주민통제 수단 아닌가. 저런 게 저 통한다고 사진도 되게 생각을 웃기긴 하는. 웃겨요. 단결투쟁 머리띠 두르고 계시면은 저분은 윤석열 대통령 기준에는 적이거든요. 네. 근데 또 목에는 공산당 아웃을 걸고 있거든요. 저거는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편이거든요. 저분의 정체가 뭐지? 뭔가 그러니까 뭐지? 상당히 어제 저걸 네. 놔두고 이제 토론들 많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산당 네. 아웃이면 그죠? 친윤 아니에요? 근데 저런 거를 저 이제 잡혀가는 경찰이시니까 궁금한데 네네. 저런 거를 달고 훈련하나요? 아니요. 아 그렇군요. 저희도 아, 이제 시위대를 가장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진압하는 훈련을 하거든요. 네, 네. 시위대들이 뭐 이렇게 돌 던지고 이러면 그걸 이렇게 그러겠네요. 네. 막고 피하고 하면서 안전하게 검거하는 그런 훈련을 해요. 그래서 저런 거 너무 촌스럽잖아요. 아, 저런 건 안 하고 아, 저 그냥 정도는 안 하고. 네네네. 그냥 이제 뭐 던지고 돌 던지고 불 지르고 이런 거. 그 내부적으로도 안 하는 걸 외부적으로 한 거네요. 아,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그 과격한 발언들 때문에 지금 뭐 계엄령 얘기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뭐죠? 쿠데타인가요? 네. 계엄령. 그러니까 탄핵하면 계엄령 선포할 것이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 네, 근데 나오고 뭐 있죠. 국지전 얘기도 나오고 네.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잠깐 소개를 할까요? 뭐 정말 좀 뭐 약간 근거는 뭐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뭐 시중에 네. 나오는 근데 설인데 그래서 이제 그 썰이 네. 김용현 국방위원장을 임명을 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국방장관.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을 이제 임명을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민주당 예. 전당대회에서도 이제 김병주 의원이라든지 김병주 의원도 얘기했는데 네, 그런 네. 얘기를 했었어요. 탄핵이 되면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국힘 쪽에서는 이거는 완전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망상일까? 그러니까 제가 하면- 본 글에는 네. 이제 탄핵이 되면은 네. 이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도발을 해가지고 네. 북한의 반격을 유도를 해서 전쟁 상황을 만든 다음에 이제 계엄령을 국지전을 선포를 네. 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현을 이제 그 계엄을 관할하는 국방장관으로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뭐 근데 실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렇죠. 그렇죠. 기무사에서 문건이 나왔어요. 문건이 맞아요. 나왔잖아요. 나왔었죠. 네. 처음에 아니라고 분명히 했었는데 맞아요. 그렇죠. 네. 문건이 나왔었죠. 네. 아마 그리고 군에서는 항상 그 계엄과 관련된 문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게 시행해야 되는 규칙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방첩사 옛날에 기무사였지만 지금 이제 방첩사령관이 당연히 옛날에 전두환처럼 합동수사본부장이 되고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되고 이건 다 이미 있는 건데 그때도 그래서 이 문건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나갔어요. 원래 준비하는 거라고 빠져나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문건을 누군가 만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미 그렇죠. 군에서는 그런 준비들이 다 돼 있는 거고 항상 피트 벙커에 문서고에 있는 내용들인 거고 네. 이걸 지금 누가 만지작거리고 있느냐는 건데 그냥 나온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흐름들, 아까 독도든 뭐든 여러 가지 흐름들 속에서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때 그 문건에서 되게 놀라웠던 게 물론 이제 언론 매체라든지 그 인터넷 통제해야 된다 네. 이러면서 뭐 SNS 다 차단하고 보수 측 보수 진보 중도로 언론을 다 나눠가지고 보수 측에다가 이제 국가 내용 이제 국가에서 얘기하는 걸 홍보를 하고 시위대의 과격성, 폭력성을 부각시켜야 된다. 막 이제 뭐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근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야당 국회의원들을 현행범 체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계엄령을 선포를 하더라도 제적위원 과반수 300명 중에 151명이 계엄 해제를 요구를 그렇죠. 하면 대통령은 무조건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을 막 현행범 체포를 해가지고 당시에도 여소야대 상황이었어요. 야당 국회의원들을 현행범 체포를 해서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켜야 된다. 그 방법으로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막 나옵니다. 이 불법 시위에 이제 그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을 뭐 체포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용현 말씀이 나와서 저도 이제 계엄 이야기를 국방위에 계시는 이제 모 보좌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봐서 저도 그때부터 파악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딱 김용현 후보자 지명된 지 며칠 안 됐을 때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용현이라는 사람은 이제 충암고 1년 선배 아닙니까 대통령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합참 작전본부장 출신이고 삼성 장군으로 끝났고 평생 사성 장군 못한 게 한이 됐다고 이제 군대 소문이 났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네, 포스터 네. 나온 겁니다. 사성 장군을 못했지만 국방장관을 한번 해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가는 건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김용현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취재를 해오면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으로 쓰더라도 가장 마지막 카드로 쓸 거라고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가장 신뢰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라서 가장 충성도 높은 편인 거고 현재로서는. 뭐 근데 이 대통령 사람이- 관저 뭐 네. 결정하고 하는데 다 그냥 맞습니다. 주도해서 네. 한 인물이고 뭐 공사하고 하는 것도 다 그렇죠. 자기 책임하에 한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신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 비밀수원 작업에 동참을 했고 그 이후에 경호처장이 돼서 24시간 이제 거의 뭐 차에서 밀착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경호실장. 이야기들을 나눌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거라 보고 그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아낄 거라고 하는데 그 딸기 케이크에 딸기 마지막에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마지막에 먹어야 되거든요, 정책적으로. 근데 빨리 꺼냈다는 거는 그 계엄 이야기랑 이제 연관지어서 말하고 싶은 거는 가장 믿을 만한 카드가 김용현이다. 그러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7기, 박지만 그 박근혜 동생이죠. 육사 네. 37기고
동기. 이게 김용현이 김용현 경호처장이 38기인데 이 사람이 군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할 때 이제 한기수 선배다 보니까 상당히 좀 트러블이 있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정보사령관 이제 정보사령부 그 블랙용원 유출 이후에 나왔던 사건들과 관련해서 인사 가지고 싸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군 장악을 원활하게 못한다는 판단이 있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이제 안보실로 밀어내고 김용현을 꼽고 그 김용현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곧 있으면 10월에 이제 인사를 할 거니까 친윤 인사로 채워놓고 군을 완전히 쥐어야 대통령이 편하지 않을까 뭐 그런 카드로 가장 신뢰하는 김용현 카드를 가장 빨리 꺼낸 거 아닌가 하는 저의 추론입니다. 그래서 계엄령 이야기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맞물려 나왔다는 거는 그런 내부적인 것까지 고민을 해보면은 뭐 아예 뭐 개연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가설을 좀 그렇게 세워보고 지금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인사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 발언들도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들이 나오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왜 이럴까? 네. 지지율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이미. 지지율은 이미 뭐 바라긴 한데 네네. 뭐 그것도 맞겠지만은 뭐 그걸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게 뭐가 한 줌밖에 안 되는 대표원들 이런 말 죄송합니다. 대표원 극우 또는 뭐 친일 세력 뭐 네네네. 이분들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주민 통제를 쉽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계엄령 같은 좀 준비하는 것이 것들 아닐까 네, 라는 생각도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 준비하는 게 아닌가.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제가 준비했는데 이게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네, 말씀하세요. 네, 그냥 그 취재가 좀 덜한 거긴 한데 이 아는 사람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이제 조만간에 국정원에 또 검사를 특별보좌관에 특보자리에 앉힌다고 하거든요. 검사 그게- 출신을 네네. 어디 그분 특보요? 뭐 특별보좌관이라고 합니다. 아, 뭐 그냥 어떤 특보. 게 앞에 붙을지는 모르겠어요. 네네네. 근데 아 새로 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정말 이거 붕괴스러운 게 뭐 블랙 요원들 다 유출돼가지고 네. 휴민때 박살나가지고 지금 전문가를 앉혀도 복원을 할까 말까 한 자리에 또 검사 출신을. 이분이 총선 때도 기웃거리다가 사고 쳐가지고 누구지? 예, 하여튼 궁금한데요? 성만 문자로 맞춰서. 하여튼 문자로 뭐 문제를 진짜요? 일으켜서 공천을 못 받았던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공천을 못 받으시고 그분이 대통령 부부에 상당한 신뢰를 받는데 그런 것들 이제 내부 정보를 통제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네네. 국정원들의 자기 사람들을 또 새로 심고 국방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믿는 사람을 국방부에 앉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뭔가를 하기 위한 거 아닌가 의심이 자꾸 듭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국정원에 그렇게 국정원을 장악하게 한다는 건가요? 네, 아마 그 이제 국정원의 장악이라기보다는 이미 국정원은 어느 정도 장악이 돼 있고 통제는 돼 있는데 아마 일부 그쪽에서 내부에서 좀 혼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정리를 하고 이걸 자꾸 제가 이제 계엄 이야기를 해버린 바람에 네. 자꾸 연결짓게 되는데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서 그쪽도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을 뽑는 개념이지 않나 싶어요. 전문가가 앉아서 지금 국정원을 복원해도 모자랄 판에 못 믿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못 믿는 것 같아요. 나를 지켜줄 사람들. 비용수로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검찰 인사도 지금 그동안 특수통들을 자기 특수통이었으니까 네. 특수통 임명했는데 특수통이 시켜봤더니 개긴 거 아니에요? 쉽게 네, 말하면 네. 원래 그렇다면서요. 근데 일할 때도 선배 그거 이상한데요. 뭐 이런다면서요.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왔을 김주현 민정수석 그다음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네, 네. 이번에 심우정까지 전부 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네, 전부 다 기획통들로 꽂는데 기획통들 특징이 이제 말하면 잘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컨트롤 쉬운 사람들, 자기가 믿을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지 인사적으로 그런 코드가 좀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예. 우리 김 기자는 어떻게 직접 취재는 안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민들레는 아직 그 대통령실 출입이 아니라서요. 아 그래요? 다음에 빨리 탄핵을 하고 대선을 하면 인수위 때 이제 가서 빨리 등록을 하든가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등록이 안 돼서 그런 네. 거네요. 신청도 안 한 거죠? 아이고 아예 안 하죠. 아, 그래요? 신청해도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진짜요? 전화도 안 받아요. 저 대변인한테 50번 전화한 적도 있어요. 전화 그래요? 좀 받으세요. 50번, 50번.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
했어요 일부러. 안 아니 받으시죠. 대통령실 만약에 지금 출입이 허용이 된다면 네. 대통령한테 뭐 물어보고 싶으세요? 아 대통령한테요? 아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 이야기를 도대체 듣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누구냐 그 사람이 네. 누구냐랑 술은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지 선배는 혹시 뭐 기자실 같은 또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이제 오래전에 그만뒀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실 출입을 한다, 네. 꼭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바이든 아니면 발언의 뭔지. 진실이에요. 그래 밝혀라 지금 정말 맞아. 궁금해요. 이제 말할 수 있다. 대통령 입으로 한번 듣고 싶어. 네. 진실이 뭔지. 어, 그거 말고도 뭐 궁금한 건 많은데. 맞아요. 저는 뭐 출근은 잘 하시는지 어, 이런 거 그렇죠. 궁금합니다. 명품백 그 맞은지 그러니까. 양주 드셨나요? 그것도? 그렇죠. 네. 책은 버리고 양주는 드시고 네, 명품백을 챙기셨나요? 이런 거. 먹을 네. 게 많네요. 자, 이제 방송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화나는 이슈들 오늘 짚어봤고요.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